지금 이 영상을 무심코 넘기셨다가는 3개월 뒤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약관을 변경해서 과거 세대 실손가입자의 보험을 재매입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초기 실손가입자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꼬박꼬박 내온 내 실손보험이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반쪽짜리 보험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올해 말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과 과거 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이슈, 그리고 바뀐 이재명 정부의 선택형 특약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뒤 내 병원비 지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정책 토론회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약관을 변경하여 과거 세대 실손가입자들을 새로운 실손으로 재가입시키려는 큰 이슈가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 약관 변경 방안은 최종 발표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부와 금융당국이 실손을 개편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지난 6년간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추이입니다. 2017년에 4.8조 원이었던 비급여 보험금이 2023년에는 8.2조 원으로 무려 70%나 증가했죠. 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0%를 실손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보험금이 몰리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급여 중심의 필수 의료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 인력 쏠림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 안과 전공의 지원율은 무려 172%, 재활의학과 158%, 정형외과도 150%를 넘어섭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5%, 산부인과는 67%에 그치고 있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항목이 과도하게 보장되다 보니 의료 인력이 돈 되는 과로 쏠리고 필수 의료 과목은 기피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험금을 가져가는 구조 자체가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상위 9%의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65%는 보험료만 내고 단 한 번도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실손보험료도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2017년 7.3조 원이었던 지급보험금은 2023년에 14.1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률도 2022년에 14.2%, 2023년에 8.9%나 오르게 되었죠. 정리하면 과거 세대 실손보험을 개편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급여 진료에 보험금이 과도하게 쓰인다. 둘째, 의료 인력이 돈 되는 과로 쏠리고 필수 의료 과목은 기피한다. 셋째,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보고 다수는 보험료만 내고 있는 구조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을 내놓으려는 겁니다. 그럼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떻게 변경될까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급여 부분입니다. 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4세대처럼 자기부담률을 20%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외래, 즉 통원의 경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자기부담률을 연동한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4세대에는 20% 또는 병원 급에 따른 1,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즉 두 가지 경우 중 비싼 액수가 자기부담금이 됐는데 5세대에서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20% 그리고 병원 급에 따른 1,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즉 케이스가 세 가지가 되었고 만약 내가 받게 되는 치료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큰 급여 의료 항목이라면 앞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4세대 대비 장점도 있는데요. 그간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가 실손보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출생 시대의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5세대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중증이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과 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는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존 4세대와 조금 다르게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여 중증에 대한 보장은 강화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비중증 파트인데요. 비중증 비급여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4세대에 비해 보상 한도나 범위, 자기부담금이 크게 변경됐습니다. 보상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줄었으며 입원했을 때 없었던 한도가 회당 300만원으로 변경됐고 통원치료도 회당이 아닌 일당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부담률 역시 입원 시 50%, 외래 시 50%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 3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최충격파 치료, 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치료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이렇듯 실손보험의 보장이 새로운 세대가 출시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예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계획을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항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로 선택형 특약 도입입니다. 선택형 특약이란 구실손, 표준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본인에게 불필요한 항목을 보장에서 빼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자기 공명 영상 등 과잉치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1, 2세대 실손 유지, 5세대 실손 전환, 선택형 특약 실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케이스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3년도 4월을 기점으로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26년 7월부터 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해당 시기의 실손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13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는 재가입주의가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상황별로 나눠가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자주 가시고 관절이나 근육 쪽이 안 좋아서 도수치료, 체충격파, 주사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 종종 받는 분이시라면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내가 쓰는 만큼 충분히 보장을 받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나는 그냥 정말 아플 때만 가고 평소에는 병원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있죠. 병원 거의 안 가고 비급여 항목 쓸 일 없는 분들, 이런 경우라면 선택형 특약이 정답입니다.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빼셔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보험료 부담이 크고 큰 질환 대비만 하고 싶은 분들, 이분들은 실손 재매입을 통해 5세대 전환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줄어들지만 암, 심장, 뇌혈관 같은 중증 질환 보장은 그대로 지켜지고 보험료도 낮아지기 때문에 나는 큰 병만 대비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종합적인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비용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보장 측면에서는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험료가 오를 때마다 이 고민은 계속 하셔야 할 거고 평생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을 때까지는 유지를 하는 게 베스트고 전환 또는 선택형 특약으로 갈아타야 될 때는 줄어든 보험료 차액을 이용해 진단비나 치료비 같은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늘 5세대의 실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보험은 모르면 손해고 알면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카톡 채널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0여 개 이상 생명 손해보험사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플랜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보험 관련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늘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